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문지연입니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허리 통증, 우리 수술 말고 시술로도 극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많이 좀 토론에 그리고 또 대화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들어와 주신 나날이 좋은 날님 감사합니다. 네. 어 그 굉장히 많은 질문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허리 통증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볼 수 있는 통증이잖아요. 뭐 허리 통증, 요통. 근데 이거를 수술 말고 시술로도 정말 안 좋은 질환일 때 시술로도 극복할 수 있을까? 좀 의료 많이 좋아졌잖아요, 테크닉이.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만성 통증 질환의 모든 것의 시리즈로 지금 요걸 좀 계획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지난번에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 봤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지각을 했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디스크와 협착증 치료만으로 호전될 수는 없습니다. 디스크 협착증 치료만으로는 허리 통증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질환도 치료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랑 요추 통증에 실시하는 시술에 대해서 특히 풍선 시술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요거 그다음에 디스크 내장증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요.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젊은 분들 특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고거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이렇게 좀 대화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만성 피로님 만성 피로하신가 봐요. 저도 만성 피로가 있는데. 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송하연 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은 거긴 해요. 허리 디스크, 척추 통증, 요통 하면은 "나는 디스크예요." 아니면 "협착증이에요." 하고 환자분들이 "내 질환명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보통은 디스크 튀어나온 거랑 협착증이 제일 많기는 하세요. 근데 대부분 디스크는 딱 퓨어하게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20 대에서 40 대인 경우밖에 없어요. 협착증 환자분들은요, 디스크도 있는 거고요. 협착증이 왜 걸리느냐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뒤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려 볼게요.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노화 현상으로 척추관이 좁아져서 이 협착증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화 현상이 디스크에도 생긴다는 거죠. 디스크에도 생겨요. 척추에는 관절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관절 중에 후관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도 노화가 생겨요. 그래서 마치 무릎 관절의 관절염처럼 허리 관절도 뻐근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모닝 스티프니스라고 얘기를 해요. 조조강직. 아침에 허리를 이렇게 막 좀 한참 풀어 줘야지 이렇게 조금 뻐근한 게 풀리면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 통증. 그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분들은 또 관절이 같이 안 좋으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협착이 오면서 또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신경을 꽉 누르는 거죠. 물리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신경이 눌리고 주변에 염증 물질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신경염증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걸어 다닐 때 통증이 많이 심하죠. 물론 디스크 환자들도 걸어 다닐 때 좀 아파요. 근데 또 디스크 환자들의 특징 좀 젊은 분들의 아주 그냥 정말 디스크만 단순하게 있을 때의 특징이에요. 허리를 주로 앞으로 숙일 때 많이 아파하시고요. 협착증 환자분들은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젖힐 때 많이 통증을 좀 호소하시기는 해요. 근데 협착증 환자분들 특징은 좀 애매모호한 자세에서 통증을 많이들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설거지하는 자세 있죠.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싱크대에서 이렇게 다 그냥 있으면 아프다고 하시고요. "세수할 때 아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고런 통증들 이게 협착증 환자분들 이렇게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전형적인 여러 뭐 원인들이 있습니다만요. 테스트를 했을 때 디스크만 딱 단순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 본다면은 다리를 하지를 거상하는 그런 동작을 하잖아요. 고때 많이 아파하세요. 잘 이렇게 못 들어 올려요. 특정 각도에서 다리로 쭉 절여 내려가요. "아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협착증 환자분들은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들 때 다리로 쭉 뻗쳐 내려가는 저림이라든지 뭐 그런 통증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특별하게 특징 지어서 얘기를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협착증 환자분들 이제 협착이 신경을 계속해서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다리 전체에 힘이 빠지고 마비가 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리가 또 가늘어집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가늘어지죠. 자, 우리 김숙자 님께서요. 질문 하나 주셨어요. 왼쪽 허리 하단부부터 그 왼쪽 엉덩이 윗부분까지 허리 통증이 우선은 있다. 그렇고 그다음에 허리를 숙이거나 하면 더 아프고 하루 이틀 쉬면은 좀 덜 아플 때도 있고 근데 다리가 저리거나 하는 증상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주로 허리 위주로 아프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야 돼요. 허리는 정말 구조물이 통증을 일으킬 만한 구조물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세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우선은 사진도 같이 좀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피지컬 이그잼이라 그래 가지고요. 눌러 보기도 해야 되고요. 생활에 있어서 특히 뭐 앉아 있을 때 더 아픈지 아니면 내리막을 걸을 때 오르막을 걸을 때도 아픈지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오래 서 있을 때 아픈지 뭐 요런 것들 다 좀 더 여쭤봐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허리 주변으로 아프고 엉치 부분까지가 통증이 있다. 숙이면은 좀 더 아프다. 뒤로 제끼면 쪼끔 덜하다. 요런 통증이라고 하신다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쪼끔 디스크 가능성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다리 저림이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디스크가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뭐 내장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요즘에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척추 추체의 또 문제, 요 염증성 질환 요런 걸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이미지 검사가 좀 더 필요하고 그 김숙자 님의 연세랑 그리고 또 통증의 특징들을 쪼끔 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쪼끔 더 인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음. 만성 요통은 왜 발생하는가?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일어나는 퇴행성 변화다. 뭐 그렇죠. 나이가 통증이란 거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인데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20 대 30 대의 디스크는 퓨어한 깨끗한 그냥 디스크가 탁 튀어나와서 문제가 돼서 걔만 하나만 딱 제거해 내면 그래도 예 완치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만성 요통 같은 경우는요. 고렇게 하나만 딱 제거한다고 될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인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곱하기 한 3배 정도의 원인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추간판 디스크 변성 이거는 그냥 튀어나온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블랙 디스크 수분이 빠져요 디스크에. 디스크 높이가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지는 거예요. 퍼지면서 주변의 신경들을 애매모호하게 누르죠. 디스크의 높이가 줄어들게 되면은 디스크가 또 어느 정도 높이를 유지를 하면서 척추에 구멍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척추공을 신경공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신경공도 쪼그라들겠죠 이렇게. 협착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스크가 또 쪼그라들면서 그 축체를 같이 받쳐주는 관절들이 있는데요. 걔를 우리가 척추 후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후관절이 여기도 관절염이 생겨요. 관절염이 오고 관절을 싸고 있는 그런 관절 캡슐이 있는데 캡슐이 두꺼워지는 거죠. 이 두꺼워지면서 이 요게 관절이에요, 후관절. 요 후관절을 싸고 있는 캡슐이 두꺼워지면서 앞에 있는 척수신경을 막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 전방전이 후방전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식으로 척추가 이렇게 서로 원래 딱딱딱딱 예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정렬이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밀리거나 뒤로 밀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정렬이 안 맞으니까 결국 걔네들이 딱딱딱 맞아떨어지면서 구멍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 마치 나사가 이렇게 착착착 조여 들어가듯이 맞아떨어지듯이 탁탁탁 홈이 맞듯이 구멍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 구멍들이 쪼끔씩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밀리듯이 정렬이 안 맞으니까 구멍도 밀리겠죠. 그러니까 결국 구멍이 쪼끄매지고 그렇게 되면서 또 협착증이 구멍이 작아지니까 걔도 협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까 황색인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요 뒤에 뒷부분 척추 뒷부분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게 싸고 있는 보호해 주는 막 중에 하나가 황색인대라는 게 있어요. 이 황색인대도 나이가 들면서 인대들이 두꺼워져요. 우리가 이제 무릎 관절염 환자들 무릎 캡슐이 좀 할머님들이나 이렇게 할아버님들 무릎 관절염 있을 때 두꺼워지잖아요. 살은 근육은 빠지고 무릎 관절은 비대해지고 이런 모습.
이 척추도 고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또 두꺼워지니까 또 앞으로 신경을 밀고 음. 그리고 "골극이 생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요. 뼈가 나이가 들면 예쁘고 네모 반듯해야 되는데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뾰족뾰족해지면서 신경을 또 이렇게 누르고 신경 공간을 좁게 만듭니다. 그 외에 또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져서 압박골절이 생겨서 뼈가 또 쪼그라들고 경막에 또 막 흉터가 생기고 유착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성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또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흰수염 고래님께서요. "최근 들어서 허리 통증이랑 다리 저린 게 굉장히 심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혹시 디스크일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오늘 제가 이렇게 한 가지 강조를 좀 드릴 게 질문을 올려주실 때 쪼끔 아주 국가적인 기밀이 아니라면 연세를 좀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환보다도 이 척추 질환이라는 거는 연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환의 범주가 굉장히 달라져요. 20-30 대가 먼저 일체로 생각할 수 있는 척추 질환. 그다음에 70-80 대가 생각할 수 있는 척추 질환의 범위가 여기 겹치는 건 요만큼 요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연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제 흰수염 고래님께서는 만약에 "허리 통증이랑 다리 저린 게 너무 심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디스크일까? 그리고 등을 이렇게 고추 세우는 게 이렇게 했을 때 힘들 정도다. 종아리까지 저리다. 늦은 밤까지 지속될 때도 있어서 난감하다. 허리 디스크일까요?" 굉장히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허리 아프죠? 그리고 다리까지 저리죠? 그리고 등을 쫙 고추 세우는 것도 힘들기도 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쪼끔 쭈그러들면은 괜찮으신지 요거 이렇게 허리를 수그릴 때 요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종아리 저림이 늦은 밤까지도 지속된다. 저게 예를 들어서 자다가 다리로 쥐가 나는 건지 아니면은 양쪽으로 다 저린 건지 한쪽만 저린 건지 한쪽에 예를 들어 다리 뒤쪽으로 따라서 저린 건지 바깥쪽으로 따라서 저린 건지 이거에 따라서 원인이 다 달라지게 돼요. 종아리 저림이란 것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인제 우리 그러니까 어떤 그 통증을 치료하는 정말 전문적으로 잘 치료하는 의사들의 머릿속에 엑셀 파일이 있고 그 안에서 어디에 해당할까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딱딱딱딱딱 매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 저림은 혹여라도 혈관은 괜찮은지, 당뇨병은 없는지, 근육 뭉침은 심하지 않은지, 이게 양측성인지, 만약에 말초신경 병증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져 가지고 이게 정말 허리에서 오는 게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힘드시겠어요. 근데 저녁까지도 저렇게까지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뭐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잘하는 거. 원인을 제거할 수 있으면 원인 제거인데 원인 제거가 우리가 나이 들어서 뭐 퇴행성 변화가 오는 걸 원인 제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해피하게 하는 거,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높이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통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종아리 저림이 늦은 밤까지 지속되면은 저거는 수면 장애까지도 발생할 수 있겠죠. 지금 "등을 고추 세우는 게 힘들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관절통도 좀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등을 이제 딱 세우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흰수염 고래님은 저는 맨 처음에 20 대, 30 대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렇게 딱 그 얘기만 들어서는 60 대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허리에 히스토리만 들어서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척추라는 게 나이, 연세에 따라서 그 질환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0대 후반이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까 60대 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관절통일 가능성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저 증상이 또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또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엑스레이를 좀 확인을 먼저 해 보고 상태가 안 좋고 증상이 오래되고 또 우리가 신경학적인 징후까지 함께 동반된다면 MRI까지도 찍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단순한 디스크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리고 아 감자칩 매니아님께서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마취통증의학과를 가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정형외과를 가야 하나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뭐 실은 저런 거에 대한 질문을 가끔 받아요. 근데 저는 인제
저는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대학병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대학병원은 대학병원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좀 수술을 하는 교수님들이 있고 이제 저는 수술을 안 하는 쪽이죠. 그렇게 좀 분업화가 짝짝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 교수님이나 뭐 신경외과의 척추를 보는 교수님들은 그냥 수술을 이렇게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진료를 많이 하고 계세요. 큰 대학병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요법 위주로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어요, 척추 통증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분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면은 저희 환자를 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의 척추를 잘 보시는 교수님들께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정형외과 교수님들도 이렇게 딱 보시고 이 환자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수술적인 게 별로 권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증상이 심하더라도 아니면은 아무리 척추가 안 좋더라도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저희 쪽으로 이렇게 의뢰를 해 주시기도 하고 요런 식으로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인제 이거는 저희 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거고 만약에 인제 동네에서 가까운 병원을 방문을 하실 때는 어떤 그 척추를 잘 보는 병원들 그리고 또 너무 비싼 시술을 처음부터 권장하지 않는 병원을 가시는 게 어떨까? 그건 저의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입니다. 보험이 되는 시술부터 먼저 하나씩 에비던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객 우리가 이제 어떤 연구에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연구부터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고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무래도 믿음이 가겠죠. 네. 그런 병원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쪼끔 더 이야기를 해 볼게요. 넘어가서. 다양한 만성 통증의 요통의 치료, 수술을 할까 비수술적 시술을 할까? 뭐 요즘에는 테크닉이 너무 좋아져서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수술로 치료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비수술적 치료로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성요통은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하는 질환이기는 하죠. 빨리 치료할수록 또 그만큼 빨리 좋아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신경 눌림이 심하지 않다면 물리치료나 당연히 좀 더 보존적인 치료 쪽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늘 강조드립니다. 약물 치료 그다음에 운동요법 같은 게 가능하다면 좀 하시는 게 좋겠고 시술은 그런 걸 다 했는데도 안 될 때 신경 차단술, 신경 블록술 그런 걸 해도 안 되면 뭐 신경 성형술 뭐 풍선을 사용하든 내시경 뭐 보든 뭐 그런 신경 성형술 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도 안 되면 또 뭐 디스크를 살짝만 제거를 해 준다든지 쪼끔 더 침습적인 거. 그래도 안 되면 쪼끔 더 침습적으로 좀 더 열어서 디스크를 뜯어내거나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도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인제 이렇게 쇠를 박아서 고정을 해 준다든지 요즘에는 이제 고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추세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척추 쪽 같은 경우는요. 신경을 너무 심하게 눌러서 다리가 이제 하지마비가 오는 거예요.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너무 급한 경우는 수술을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이게 엄청 응급이다라고 하면야 뭐 응급실로 내원해 가지고 무조건 이제 막 밀고 들어가요. 막 이렇게 막 밀고 들어가는데 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바로 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완전 응급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술을 먼저 살짝 해 보기도 해요. 시술을. '통증이 좀 줄어드나? 이런 운동 마비가 쪼끔 호전되나?' 시술을 먼저 해 보기도 하는데 고런 걸 통해서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럼 무조건 우선 빨리 수술을 하시는 게 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중요합니다. 소변 보기가 척추가 너무 많이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협착증이 너무 많이 심해서 소변을 보는 게 힘든 거예요. 또는 배변 활동을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이 싸 버리는 거죠. 예. 되게 좀 그런 상황. 요거는 수술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의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뭐 이거는 인제 이거 말고 또 다른 시술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정리만 좀 해본 겁니다. 뭐 이런 이거 통증 유발점 주사 뭐 이거는 인제 경피적 전기 자극 치료 뭐 요런 것들은 뭐 더 이렇게 쪼끔 덜 침습적인 거. 콜라겐
그다음에 DNA 주사, 프롤로 인대 강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다 근육 힘줄 인대예요. 인대 후관절. 그러니까 좀 바깥쪽 치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본적인 좀 안쪽의 치료는 아니에요. 신경 쪽 치료는 아니에요. 근육 힘줄 인대예요. 그다음에 척추 후관절 아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뻐근해요. 특히 펭수 님이 질문 주시기를 "강직성 척추염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이게 척추 후관절 쪽으로 통증이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천장관절염 동반돼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시고요. 이런 경우에 척추 후관절 치료를 함께 해 주시면은 만약에 조조강직 모닝 스티프니스가 만약에 꽤 있으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처음에야 뭐 인제 병을 좀 모듈레이션 해 주는 그런 좀 류마티스를 좀 모듈레이션 그쪽 진행을 모듈레이션 해 주는 약제를 함께 평가를 하고 좀 처방을 받으셔서 드실 수 있겠죠? 근데도 인제 척추 쪽으로 염증이 너무 심해서 통증이 심하다고 한다면 소염 진통제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복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시술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고때 경막의 신경 블록 외에도 요렇게 척추 후관절 치료라든지 천장관절 블록 요런 것들을 좀 같이 해 주는 거가 통증 완화를 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거를 이제 "치료할 방법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치료. 근데 이게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오토이뮨 디지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자가 면역 질환의 어떤 일종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는 이런 통증의 조절만으로는 치료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환자분의 어떤 통증에 대해서 모듈레이션 그 조절을 해 줌으로써 환자분의 그 신경 계통에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그 센트럴 그리고 페리페럴 말초가 그 유리 멘탈 신경이 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통증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음 그리고 그래서 요런 시술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요 앞에 두 개는요. 지난번에 저희가 만성 통증의 모든 것 이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고 좀 더 홍보를 드리자면 이 앞에 3 부, 4 부, 5 부에서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특히 TPI 통증 유발점 주사 그 이상근 있는 데에 통증 유발점이 생겨 버리면 다리 쪽으로 이렇게 방사통처럼 쭉 내려간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최근에 봤던 분인데요. 이게 이상근이에요. 여기 요거. 요 까맣게 보이는 요게 이상근이 되게 통통해요. 이분은 앉아 있기만 하면은 너무 이렇게 몸이 엉덩이가 아프고 거기가 눌리기만 하면 다리로 내려간다는 통증을 호소하는데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주사 치료를 TPI라고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이라는 걸 해 드렸습니다. 주사를 지금 놓는 거를 보여 드릴 건데 제대로 초음파를 사용해서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딱 튀죠. 요렇게. 트위칭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얘를 근육을 건드리면 그 근육이 자발적인 연축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발적인 연축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시술의 효과도 훨씬 더 제대로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렇게 연축 반응을 전부 다 없애 줬을 때 근육은 제대로 인제 연축 반응이 해소되고 뭉친 게 풀어지고 그러므로써 하지 쪽으로 방사통처럼 느껴지는 통증도 개선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그리고 근감소증, 힘줄 염증 이거 지난번에 되게 중요하다. 특히 근감소증에 따라서 시술의 경과가 많이 갈린다라는 거를 보여드렸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콜라겐 같은 걸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근육이 휑한 분들은 "좀 고런 것 좀 맞으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콜라겐 되게 비싼 주사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제 좀 가능하시다면은 그냥 스테로이드만 자꾸 맞는 것보다는 콜라겐을 요런 데 채워 주시면 훨씬 좀 도움이 되시죠. 건 H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머님께서 골다공증으로 허리뼈에 금이 가서 이제 버테브로 그러니까 골시멘트 시술을 하셨다라고 하네요. "3 개월이 지났는데도 증상 호전이 없다." 허리 쪽에 화끈거림과 통증이 계속 있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이 화끈거림에 대해서는 실은 쪼끔 더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화끈거림이라고 하는 거는 버닝 그러니까는 쪼금 더 이렇게 신경병증성 통증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피부 쪽으로 가는 그런 라테랄 브랜치라 그래요. 그 신경이 혹시라도 다치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손상되진 않았을까? 어떤 화학적인 그 세멘트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나? 뭐 요런 것도 여러 가지 아니면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바늘 되게 두껍거든요. 골 시멘트 시술할 때. 고때 고런 거에 영향을 받았나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고거는 인제 저의 가설인 거고요. 그다음에 증상 호전이 3 개월이 지났는데도 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골다공증으로 허리에 이렇게 금이 가서 내려앉았을 때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이렇게 뭐랄까 근육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내려앉았을 때 주변에 후관절이 또 같이 내려앉아서 짜부라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후관절에 같이 치료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런 것들을 같이 해 주시면은 그래도 훨씬 더 빨리 완화되고 허리를 쪼끔 더 이렇게 피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근육량이 좋으세요. 연세는 앞에 분보다 여기는 68세 할머님이고 여기는 71세 아버님인데 여기는 어머님, 여기는 아버님. 근데 이분은 척추가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뼈가 더 상태가 양호하죠. 근육량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분은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이런데 게다가 심혈관 질환까지도 있는데 시술하고 그래도 꽤 경과는 좋습니다. 앞에 분보다 경과는 훨씬 좋아요. 앞에 분의 허리는 연세는 더 젊으시지만 고혈압 당뇨도 없고 고혈압 하나밖에 없지만 근육량이 많이 부족하고 척추 쪽도 뼈가 많이 안 좋은 상태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하이라이트는 병막의 척추신경 치료에 대한 방법이에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로 쭉 저려 내려가면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아까 되게 대표적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후관절이 뭐 두꺼워져서 캡슐이 두꺼워져서 앞으로 미네. 전방 전이가 생겨 가지고 뭐 그 구멍이 작아졌네. 말씀드렸죠?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서 뒤로 밀고 있네. 황색인대가 두꺼워졌네. 근데 결국엔 음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최종적으로 만드는 건 협착증이에요, 협착증. 예. 신경공 협착증, 중심공 협착증, 뭐 척추관 협착증 뭐 이런 식으로 협착증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젊은 나이에도 디스크 튀어나오는 경우 인제 얘가 문제가 돼서 또 문제가 되는 여러 경우들이 있겠죠. 아이고 예. 생존 달인님께서 지금 뭐 지금 빨리 답변을 좀 달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올려 주시면 답변을 얼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신경 주사 요법이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협착에 대해서. 생존 달인님께서 말씀 주신 거 같이 좀 들어볼게요. 작년 12월 초에 그러니까 2024년 12월 초니까 미끄러지셨어요. 아이고 넘어졌네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문제라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러면 본인만 손해라고. 그래서 그 뭐야 보조개를 짚고 다니시라고 할머니, 할아버님한테 맨날 얘기하거든요. 왼쪽 발목이 골절이 됐네요. 4일 날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목발 없이 겨우 걸을 수 있는데 4일 날 수술 받았고 그러면 지금 2 개월 좀 넘게 지났죠? 10주 정도 지났네요. 그러면은 근데 목발 없이 겨우 걸을 수 있다 그러면은 경과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경과인데 걷거나 힘을 주어 디디면 왼쪽 발목이 저린 증상과 당기는 증상이 있다. 간헐적인 통증이 있다. 어느 정도가 지나야지 통증도 없어지고 완전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할까? 지금 제 생각에 10주 정도 됐어요. 근데 인제 수술을 4일 이 12월 4일 날 했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범주 안에 그래도 걷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간헐적인 통증이죠. 간헐적인 통증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주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만성 통증을 3 개월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쪼끔 오래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수술도 그냥 간단한 수술인지 아니면은 이게 픽세이션이라 그래서 쇠를 받아 고정까지 하는 그런 쪼끔 더 고난이도의 수술인지 뭐 여러 가지 수술이 어떤 거였느냐에 따라 그리고 또 기부스를 얼마나 오래 착용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느 부위로 어떻게 절개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신경이 지나가는 굉장히 주변 부위에 절개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0 주가 지났으니까 아직은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만약에 3 개월이 지나 2주 정도 남았죠. 고거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쪼끔씩 회복이 되는 트렌드다. 트렌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쪼끔 지켜보실 거를 권장드려요. 재활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렇게 지켜보시고요. 다리 인제 거상하면서 이제 치료 잘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얘가 도저히 나을 기미가 안 보인다, 아니면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쪼끔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찾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직은 정상 범주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자, 네. 그리고 또 한 분 더 그 질문을 보겠습니다. 브라이트 랭 님께서 40대 중반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4 번, 5번 디스크로 2-3년 전에 신경은 차단술을 10여 차례를 받으셨다고요? 이거는 많이 받으시긴 했네요. 네. 요즘은 이제 별로 안 인제 그쪽 방문 안 한다. 방사통은 좋아졌다. 다행이고요. 그러면 신경 자극 증상, 그러니까 굵은 신경, 허리에서부터 내려가는 굵은 신경의 자극 증상은 심하진 않다는 뜻인 것 같아요. 요즘은 허리만 가끔 뻐근하다. 아유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근데 4-5번 디스크로, 디스크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협착까지를 유발하고 있는지, 40대 중반이면은 인제 노화가 인제 쪼금씩 진행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냥 퓨어한 깨끗한 디스크만 있는 시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뭐가 함께 시작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관찰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증상은 양호한 것 같아요. 하지방사통이 없으니까요. 신전 운동만 하면서 관찰, 근데 인제 뭐 신전 운동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거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게 신전 운동 하나만으로 뭐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력 운동, 예,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좀 이따 보여 드릴 건데 그 척추 주변을 받쳐주는 근력, 소아스 머슬이라고 대요근 그쪽 근력, 그리고 또 척추 뼈를 받쳐주는 주변 근육들 근력, 요런 거 많이 보강을 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까 생존다리 님께서 심을 넣어서 이렇게 쇠 박아서 보강하는 수술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럼 큰 수술, 꽤 큰 걸로 하신 걸로 생각은 돼요. 아마 이렇게 다 연결해 주는 거를 하신 거고요. 근데 아마 심이 박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쪼금 불편함이 더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그 심을 뺄지 어떨지는 그 정형외과 의사가 인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심을 인제 넣어 갖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게 환자분마다 굉장히 차이는 있는데, 막 시림을 더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감을 더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절대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여러 환자분들께서 다양한 불편감을 오셔서 호소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충분히 불편감은 쪼끔 더 그냥 일반적인 골절에 대한 뭐 간단한 행위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할 게 풍선 성형술,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얼마나 이거를 잘 받아야 되는가. 실은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니까요. 뭐 제가 대학병원에서 왜 근무를 합니까? 여러 인제 질문을 받아요. 근데 실은 저는 예, 제가 원하는 바대로 환자를 진료하고 싶었어요라고 항상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제 나의 어떤 가이드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싶다. 제대로 된 치료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이 신경 성형술이라는 게 실은 보험은 안 돼요. 지금 건강보험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술을 꽤 합니다. 환자분들한테 필요하면은 권장을 해요. 제가 보험이 안 되는 치료 시술 중에는 이제 권장을 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신경 성형술은 저는 권장하는 치료입니다. 예, 얘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풍선 신경 성형술은 그중에서도 제가 인제 좀 선택해서 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여성분이 오셨어요. 63세 여성분이고요. MRI를 이제 갖고 오셨어요. MRI를 굉장히 꼼꼼하게 저는 처음에 이제 보는데 4 번, 5번, 이게 4번 뼈, 이게 5번 뼈예요. 디스크 요추 여기가 인제 뭔가 튀어나왔죠. 나머지는 다 좋아요. 깨끗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좀 전이도 있어요. 얘가 후방 전이도 있고 4-5번 뼈가 요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근데 환자분이 이게 MRI 찍은 거는 아프고 나서 바로예요. 18 개월 전에 아팠는데 서서히 더 악화됐고 2 개월 전에 급격하게 아파졌는데, 이 MRI 찍은 거는 15 개월 전이고요. 2 개월 전부터 너무 아파졌는데 다리를 쩔룩거리고 도대체가 막 걷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지면서 동네에서 신경 주사를 3번 병원에서 맞았다. 좀 좋아지긴 한다. 근데 너무 일시적이다. 그리고 아픈 거는 오른쪽 허벅지 외측을 따라 쭉 저리면서 엄지 발가락까지 통증이 내려간다. 이게 딱 5번 신경이 눌릴 때 요 증상이 5번 신경 눌릴 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동반되고 쩔룩거리면서 걷는다. 너무 아프다. 서 있을 때도 비슷하게 저리고 허리도 아프다. 자다가 쥐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척추관 협착증이 여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경공 협착증도 같이 동반되고 후관절 통증도 같이 있는 그런 환자였고요. 환자분은 되게 꼼꼼하게 같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무조건 처음부터 인제 나한테 처음 왔으니 "시술은 안 되고 약부터 먹으세요."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분이 이미 시술을 다 받고 왔어요.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약을 잘 못 먹어요. 도저히 본인은 '약을 먹을 수가 없다. 속이 너무 쓰리고 약의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약은 난 정말 거부하고 싶다.'라고 강력한 거부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내원전에 신경주사를 맞았지만 효과가 너무 짧아서 "나는 정말 빨리 지금 일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뭐 소녀도 봐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 경구 약물 부작용 약은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난 못 먹는다. 적극적인 치료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MRI를 다시 또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MRI도 보험이 안 돼요. 그리고 어차피 5번 신경이 지금 눌리는 거는 확실한데 5번 신경이 인제 여기서 문제가 돼서 눌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부위니까 보험도 안 되는데 그냥 우선은 요 MRI를 보고서는 진행을 하자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경막의 신경 성형수를 MRI 다시 촬영하지 않고 계획을 했습니다. MRI도 뭐 다시 찍게 되면 또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환자분의 그때 갖고 오신 MRI예요. 요 부분 4-5 번에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왔고 이게 지금 후방전이가 5번 뼈가 있고 보면은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이쪽이. 그래 가지고 이렇게 신경 나가는 데가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이게 지금 옐로우 리가멘트라 그래 가지고 황색인데 두꺼워져 있고 이게 파셋 조인트라 그래 가지고 그 척추 후관절 캡슐이 두꺼워져 있고 여기 디스크 튀어나오고 나가는 신경이 있는데 눌리고 있어요. 5번 신경 압박 이래 가지고 '후관절 치료도 좀 해 주고 다 해 줘야겠다.' 그럼 한번 비교해 봐 드릴까요? 여기는 지금 환자분의 아픈 신경공 협착 있는데 여기는 그나마 쪼끔 뚫려 있는데 왼쪽, 여기는 오른쪽. 여기도 약간 황색인데의 비우는 있는데 그나마 뚫려 있는 신경공. 예쁘죠? 그래도 뷰티풀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외국인들 강의할 때. 보면은 원래는 그래도 요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분은 다행히 근육량이 좋았어요. 옆에 보시면 이게 인제 디스크잖아요. 옆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인제 소아스 머슬이라고 얘가 대요근이거든요. 음. 얘가 이렇게 탄탄하고 예뻤어요. 그리고 주변을 싸고 있는 그 척추 그 주변 근육들 요런 것도 이렇게 탄탄하고 예뻤어요. 요런 거를 다 보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치료를 하면은 상당히 반응이 괜찮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했고 그래서 요런 치료를 제가 계획을 한 거죠. 풍선신경 성형술 요걸 계획을 한 거고 꼬리뼈로 이렇게 굵은 바늘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경막의 앞쪽 공간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굵은 이 관을 통해서 음 바늘을 통해서 이런 관을 집어넣습니다. 쪼끔 약간 빳빳해요. 약간 빳빳하고 이런 관을 쭉 집어넣어서 지금 이분은 여기 디스크가 더 좁아 보이죠? 여기 요 부분보다. 여기가 공간이 좁잖아요.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가. 5번 신경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디스크가 쭉 눌려 가지고 요 정도에서 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가지고 요 아이들을 인제 하나씩 다 풍선으로 벌려 주는 겁니다. 4 번, 5번 신경구멍 먼저 벌려 주고요. 4 번, 5번 신경구멍 윗부분 풍선 이거 지금 풍선 부풀린 거예요. 풍선이 되게 땡그란 풍선도 있고 옆으로 넓적한 풍선이 있는데 저는 인제 옆으로 넓적한 풍선이 쪼끔 더 인제 환자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요거를 요분한테 사용을 했고요. 옆으로 넓적하게 벌리는 풍선으로 부풀려 주고 아까 문제가 됐던 디스크 흘러내린 그 꽉 누르고 있는 부위 있죠? 거기도 지금 한 번 더 치료를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신경 막혀 있는 부위 다시 한번 뚫어 주고요.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여기가 지금 아까 디스크 좁아져 있는 부위죠. 한 번 더 풍선 부풀려 갖고 벌려 주고요. 유착을 박리해 주는 거죠. 요런 행위 해 주고 그러면서 인제 5번 신경 내려가는 부위에 구멍 한 번 더 이렇게 또 직접 들어가서 풍선 부풀려 갖고 한 번 더 벌려 주고 뚫어 주고
요런 식으로 다 뚫어 주고 박리해 주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1 시간 넘게 걸리면서 시술을 했습니다. 마저 이렇게 마무리 더 풍선 불리면서 축축축축 박리해 주고 마무리로 여기 인제 디스크 좁아져 있는 데다가 얇은 관 카테터라고 하거든요. 얇은 관을 거치를 한 다음에 이 관을 통해서 신경의 붓기를 빼고 그리고 또 디스크를 쪼끔 쪼그라들여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고농도 생리식염수를 이제 막 또 투입을 해 주는 거죠. 물론 스테로이드도 쪼끔 투입을 합니다. 뭐 요런 식으로 요렇게 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까 인제 관절이 또 비유가 돼 있고 두꺼워져 있고 그 조조 강직이 좀 동반돼 있어서 그냥 요렇게 이거는 이제 파셋 조인트라 가지고 척추 후관절 여기다가 관절 치료를 해 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후관절 블록을 같이 시술을 하면서 치료를 같이 좀 해 드렸고요. 그래서 인제 환자분은 6주 있다 내원하셨어요. 내원했고 저는 인제 큰절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제 같이 악수를 하고 너무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 주셨고요. 통증이 인제 거의 없고 쩔룩거리지 않게 걷게 돼서 "너무 인제 좋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잘 때도 지나는 증상 없고 약은 안 먹고 있다 여전히." 이런 말씀하셨고 아침에 허리 뻐근한 것도 좀 인제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전히 근데 "쪼끔 오래 걸으면 우측 하지로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 불안하다." 이런 말씀은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들게 시술했어요. 이거 되게 아픈 시술이에요. 진통제 맞아가면서 했고 재우지 않아요, 이거 할 때. 왜냐하면 환자랑 같이 대화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환자 리어슈어런스라고 해요. "아우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시술 다 인제 한 사진 보여 드리고 얼마나 힘들게 인제 시술을 했는지 얼마나 좋아질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았는지 말씀을 나눴고요. 향후에 이제 "쪼끔 더 안 좋아지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MRI를 다시 체크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시술 없이 인제 앞으로 지켜보기로 했어요. 자 요렇게 하는 게 바로 풍선 신경 성형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또 질문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해 주실 것 같아요. 질문 쪼끔 더 같이 살펴볼 건데요. 디귿디귿 님께서 예전에 무거운 거를 급히 들다가 허리 중간 쪽인가로 갑자기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허리가 아팠나 이렇게 안 움직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한다. 디스크가 터진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디스크가 터지면 뭐 간단하지 않아요. 저거는 디스크가 그냥 터졌다기보단 터지면 안에 있는 수액이 완전 다 터져 버리면 흐르겠죠. 완전 파열이 돼 버리면. 그러면 다리를 저를 거예요. 완전 파열이 되면. 저거는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거든요. 걔가 아마 찢어졌을 가능성은 일부가 있지만 완전 파열이 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뚝소리처럼 뚜둑 아니라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근데 인제 그렇게 느낌만으로는 그냥 힘줄이나 인대에 염좌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디스크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후부터 허리를 쪼금만 쓰게 되면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하다." 음 저거는 디스크 내장증일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 이후로도 통증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디스크 내장증일 가능성도 있고요. 디스크 내장증이 바로 디스크 수액내 고주파 시술을 통해서 우리가 통증 치료를 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요 디스크 수액내 고주파 시술도요. 제가 이것도 보험이 안 돼요. 보험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필요한 환자한테는 말씀을 드리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한 환자한테만 권장해요. 다만 이거를 알아주시고요. 이분도 비슷해요. 46세 직장 여성인데요. 2년 전에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쿵 하고 넘어졌어요. 복대를 그 이후부터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복대를 착용하고 맨날 생활해야 돼요. 앉아 있어도 너무 심하고요. 이것 때문에 자기는 공황장애랑 불안장애까지 생겼어요. 허리통 하지는 저리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골반이랑 허벅지 뒤로 좀 불편감도 있어요. 그리고 허리를 굽히는 거 너무 아프고요.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쿵 하고 갑자기 킁 할 때.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힘줄 때. 이때 너무 아파요. 그다음에 허리를 날카롭게 찍어대는 것 같아요. 너무 아플 땐 가끔 응급실도 가요. 내원 전에 이미 너무 많은 모든 걸 다 해 봤어요. 근데 통증 완화 효과는 너무 일시적이에요. "통증 6 개월째 외부에서 MRI 촬영했어요."라고 말씀 주셨고요. 보면은 허리 너무 예뻐요. 이것도 뷰티풀 요추예요. 아주 뷰티풀한데 근데 딱 한 군데 요추 5 번하고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 블랙 디스크가 됐어요. 그리고 요 뒷부분에 요거 하얗죠? 이걸 하이퍼 인텐시티 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인제 디스크가 뒤에 섬유륜이 파열된 거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사인이 되겠습니다. 요게 요 부분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요거 오른쪽 요렇게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디스크 내장증으로 인한 통증인지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실은 디스크 내장증은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디스크가 조 정도 찢어져서 뒤에 하이퍼 인텐시티 존, 저 하얗게 요렇게 디스크 생긴 분, 그다음 블랙 디스크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본인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있는데 얘가 정말 통증을 일으키는 디스크냐? 디스크 내장증은 이렇게 디스크가 변화가 있은 다음에 한 30% 정도 환자들이 통증을 인지한다. 이렇게 뭐 데이터상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약간 디스크도 뒤쪽으로 불룩하게 이제 또 팽윤도 같이 동반되어 있기는 하죠. 근데 이 디스크가 정말 디스크 내장증이 있기는 한데 이게 통증의 원인이냐 아니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조영술이라는 거를 실시를 해 보면 좀 더 정확해요. 디스크 안에 이렇게 얇은 바늘을 집어넣고요. 일부러 디스크의 압력을 살짝 높여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환자가 아파요. 이게 내가 평상시에 느끼는 그 통증입니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통증이에요." 라고 하면은 그 디스크가 원인이겠죠. 이 환자분은 디스크 조영술을 통해서 유사한 증상이 촉발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로 CT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섬유륜이 얘가 인제 우리는 조영제를 여기다 쐈는데 조영제가 이렇게 퍼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뒤로 흘러서 이만큼. 다행히 바깥으로 새지는 않았어요. 이거를 인제 달라스 모디파이드 달라스 스케일이라는 그런 스케일을 사용해서 그레이드 4 테어 요렇게 표현을 해요. 6번 6 시, 7시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센트럴 프로트루전이 있고 디스크가 뒤로 이렇게 튀어나왔고 그다음에 6 시, 7시 방향으로 찢어졌어요. 이렇게 판독을 해 주셨어요. 저희 진단방사선과 교수님께서. 그래서 실은 이분은 통증이 저절로 좋아지면은 제일 해피한데 그러지는 못하고 오랫동안 너무 아파했고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 심했기 때문에 치료를 즉각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디스크의 냉각적 고주파 열응고술이라는 시술을 계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디스크가 우득하고 찢어진 거죠. 뒤에 싸고 있는 섬유륜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디스크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회색 교통가지 뭐 통증을 서로 이제 인지해 주는 여기가 요 찢어진 데서 흘러나오는 수액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통증을 일으키는데 요 뒷부분을 바늘을 집어넣어서 열로 요렇게 땜빵을 해 주는 거죠, 요 부분을. 싹 땜빵을 해 주는 시술. 요거를 우리는 디스크의 냉각적 고주파 열응고술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요렇게 바늘을 집어넣어서 디스크의 냉각적 고주파 열응고술을 실시를 했고 복직을 다행히 했습니다. 그래서 1년 8 개월간 통증을 심하지 않게 잘 지내셨는데 최근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근데 뭐 제가 먼저 MRI를 찍으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굉장히 찍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찍었고 다행히 아까 디스크 튀어나와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 사이즈가 줄었어요. 그 판독해 주는 그 선생님께서 줄었는데 "블랙 디스크 사이즈가 많이 줄었다. 그 튀어나온 하얗게 보이는 게." 근데 이제 통증이 비슷하게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은 아직 열 응고술을 또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요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할지 아니면은 쪼끔 더 보존적인 치료로 갈지 요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요게 바로 디스크의 이제 수액내 고주파 시술이고요. 디스크 내장증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자, 허리 통증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실은 뭐 1 시간, 2 시간만으로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인제 지금 2개 정도 더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인제 어떤 이야기를 더 할지 쪼끔 더 설명드리고 요번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철기 님께서 눈 밑 지방 성형 수술을 하셨네요. 근데 통증이 10 개월간 지속되는데 근데 이거는 인제 척추 쪽 인제 통증은 아니기는 하네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 왜 맞아요. 통증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와 불유쾌함이 50% 정도를 차지를 하니까 굉장히 연관이 큽니다. 통증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거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당연히 스트레스와 연관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신적인 요소가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2 배까지도 대상포진의 위험 요소를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래커 님께서요. 50대 이제 초반이시라고 말씀 주셨어요. 디스크와 협착이 보통은 같이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 연세면. 같이 인제 동반될 거고 하루 이틀은 아프고 그다음에는 또 좀 좋아졌는데 6주 전에 갑자기 걷기도 힘들고 아파서 결국 시술을 하셨네요. 전보다 좀 좋아지기는 했는데 허리 아픈 게 전처럼 100% 완치가 안 되는 것 같다. 서거나 앉을 때는 30분 정도 이후부터 아파지는 것 같다. 주사는 5 주가 되었다. 근데 만약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았다고 하시고요. 5주 정도 지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한 번 정도 유사한 주사를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주사의 종류를 좀 바꾸거나 예 시술의 종류를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평가를 한 다음에 뭐 "요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요런 증상이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다." 요런 거를 같이 평가를 좀 더 해 보는 거예요, 의사랑. 그래 가지고 뭐 한 번 정도 더 시술을 해 보는 거를 권장은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되고 일상생활에 크게 좀 문제가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아니면은 그 증상이 더 점점 더 악화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큰 병원을 가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신경과를 갔다고 하시는데 인제 주사 치료라는 거는 인제 좀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은 그런 선생님이 있는 병원을 뭐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쪼끔 다음에 어떤 거 할지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 이제 경막의 내시경 시술 막 뭐 인제 의사들이 "뭘 보고선 뭘 하는 거냐. 이런 거를 본다."라고 말씀도 좀 드리려고 그랬고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도 합니다." 뭐 요런 것도 좀 인제 말씀을 "어떨 때 하는 거냐."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요런 질문이 되게 많잖아요. "언제 치료를 해야 하냐. 뼈 주사라는데 그리고 또 한 번만 해야 되냐. 입원이 필요하냐. 언제 복귀해야 되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특히 다음 시간에는 인제 목적도 결국 척추잖아요, 경추. 경추 통증에 실시하는 시술에 관해서 요추에 대한 시술하고 경추에 대한 시술하고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니까 고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우리 구독자님 그리고 청취자님께서 예 또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눌 때 거북목에 대한 관심 되게 많죠. C자 커브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뭐 운동은 뭐가 좋을지 신전 운동만 하면 되는지 아까도 질문 나왔는데요. 고런 거 뭐 실은 뭐 제가 완전 운동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운동에 대한 철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 보고 척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굉장히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남겨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